지방대학이 위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만 올해 정시 모집을 마감한 뒤 이제는 벼랑 끝에 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사회전체부 이태희 기자와 실태를 짚어보고 대책도 따져보겠습니다. 이 기자, 지방대 신입생 모집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먼저 수험생들은 가나다군 모두 3개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쟁률 3대 1이 안 되면 사실상 미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대입 정시 모집 경쟁률 3대 1 미만인 대학이 68곳이었는데 이 중 87%가 지방대였습니다.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가 있는 지방대도 속출했습니다.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모두 지방대였습니다. 네. 이렇게 최근 들어서 지방대 위기가 더 심각해지는 이유에는 아무래도 인구 감소 문제도 한몫하겠죠. 네, 출산율 저하로 고3 학생 수는 해마다 줄고 있는데 최근엔 감소폭이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2019년만 해도 50만여 명이던 고3 학생은 올해 39만 8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재수생 등을 합쳐도 2024학년도 대입 수험생은 47만 명 정도로 대학 모집 인원인 51만 명에 크게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예. 여기에 지방대에 진학했다가 자칫 학교나 학과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내가 저기 갔다가 까고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전반적으로 좀 애들이 좀 부족하겠구나라고 하다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부터는. 네, 지방대들도 자구책을 찾고 있을 텐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나름의 강점을 살려서 경쟁력을 확보해 보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교수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영업하듯이 뛰어다닌다는 얘기도 전해집니다. 예. 지방 사립대에서 퇴직한 한 교수는요, SNS에 나는 앵벌이 교수였다면서 교무실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잡상인 보듯이 했고 교무실로 식사를 배달한 적도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네. 한국인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자 교직원들이 해외로 나가 유학생 유치에 열을 올리는 일도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학 스스로의 힘이 부족하다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할 텐데요. 대책은 있습니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지방대 재정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줘서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 육성책을 찾게 한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추진 중입니다. 가령 반도체 학과가 우수한 A대학과 생명공학이 강점인 B대학이 상호 간의 학과를 통폐합하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네, 학과 통폐합은 구성원들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많아서 이거를 넘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방대 위기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잖아요. 이 선진국들의 대처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일본은 우리 못지않게 도쿄대를 중심으로 대학 서열화가 견고합니다. 하지만 이 야마나시대, 사이타마대 등 역대 일본인 노벨상 수상자 29명 중 18명이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예. 대학을 가리지 않고 기초학문 지원에 꾸준히 지원한 덕분입니다. 미국에선 전통의 아이비리그 명문대보다 250년 늦게 세워진 캘리포니아의 스탠퍼드 대학이 20세기 중반 이후 실리콘밸리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글, 야후, 인스타그램 등 유명 테크 기업 창업자들이 이 대학 출신입니다. 미국은 주립대들이 주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적절한 구조 조정과 함께 이 해외 사례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